안녕하세요. 2026년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이 책만큼은 꼭 읽어보자 하고 마음속으로 정해둔 책 있으셨나요? 저는 올해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책 최소 100권 읽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국지 10권, 그 다음에 토지 이제 20권, 반드시 끝내보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삼국지는 사실 12월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1월에 들어서면서 5권부터 다시 이어서 읽었고 드디어 10권까지 완독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도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독서는 읽기만 하면은 완독이라는 결과가 분명하게 남고 그 과정에서의 뿌듯함과 함께 책에서 얻은 생각과 배움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쌓이는 것 같아요. 삼국지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로는 많이 접했지만 막상 책으로 읽으려고 하면은 방대한 분량 때문에 늘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 매체로 보아왔던 삼국지의 단면이 아니라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알고 싶다는 마음속의 갈망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된 숙제 같은 이 부담을 한번 이제 떨쳐버리기로 했습니다. 삼국지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대중적인 입문열 삼국지부터 일단 끝까지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삼국지를 왜 많은 사람들이 읽을까? 삼국지를 다 읽고 난 후 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본 질문이었습니다. 읽고 나니 이야기보다 먼저 떠오른 건 몇몇 인물들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등장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남긴 이제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들의 삶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그 자리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시대가 이어받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인생의 허무함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국지를 읽고 나서 특히 인상 깊게 남았던 인물들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고 유독 주의 깊게 본 사람이 4사람 정도 되는데요. 조운과 주유, 사마의, 그리고 제갈량입니다. 예전에는 삼국지라고 하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같은 인물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인지 그 인물들보다는 조금 다른 결의 이런 인물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전면에 나선 인물들, 유비나 조조 같은 인물들, 송건 같은 인물들보다 조금 덜 드러났지만은 자신의 자리에서 버티고 또 끝까지 역할을 다했던 그런 인물들이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읽으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인물은 조운, 조자룡이었습니다. 조운은 분명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물이지만 그 능력을 크게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모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조운이 이렇게 짜잔하고 등장하면 책을 읽고 있는 저조차도 괜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뛰어나지만은 겸손했고 또 자기 절제도 있고 또 공명정대하게 끝까지 자신의 몫을 다했던 사람. 언젠가 저라는 사람이 주변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닮고 싶은 인간상이랄까요. 그 다음 가장 안타깝게 느껴졌던 인물은 주유였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영화 적벽대전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적벽대전에서 주유 역할을 양조위 배우가 맡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양조위 배우에 대한 사심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주유는 음악과 예술에도 능통했고 잘생긴 외모에
지방까지 좋았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전술과 책략에도 뛰어났다고 하니 그야말로 팔방미인형 인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너무 아까운 인재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주유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오의 운명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떠오른 인물은 결국 최후의 승자였던 사마이였습니다. 어디선가 인생은 사마이처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드라마 대군사 사마이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티빙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마의 미완의 책사 또 사마의 최후의 승자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사마의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조, 조비, 조예로 이어지는 시대까지를 꽤 탄탄하게 그려내거든요. 특히 제갈량과의 상반곡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는 장면은 사마의라는 인물을 아주 인상 깊게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사마의는 평생을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며 살아온 인물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권을 잡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결국 삼국을 통일한 건 사마의 본인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조조, 유비, 송건이 그렇게 애쓰고 다투며 지켜왔던 세월이 다음 시대에서는 사마의 자손에게로 조용히 넘어가 버리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세월의 무상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마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지혜 없이 나섰어도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도 느껴졌습니다. 사마의를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며 지혜롭게 버틴 사람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은 제갈량입니다. 제갈공명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국지 연의에는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유독 많은데 그만큼 제갈량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남았기 때문이겠죠. 제갈량은 자신이 모셨던 군주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짠하고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초기에 인재가 많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그는 혼자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았고 결국 그 무게가 몸과 마음에 그대로 쌓여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까요? 저는 제갈량처럼 뛰어난 재주는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요. 근데 성향이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혼자 떠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스스로 만들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을 보면서 어쩐지 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아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제갈량이 상반곡 전투에서 사마이를 끝내 잡지 못하고 남긴 말이 있죠. 이를 꾀하는 건 사람이되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억지로는 할 수 없구나. 이 한마디가 어쩌면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고 결과는 결국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기에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고 짐을 누군가와 나누기도 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닐까. 삼국지를 덮으면서 그런 생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삼국지를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북으로 읽은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삼국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운이라는 사람이 가장 인상에 깊었고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으로 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삼국지를 읽으면서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 깊게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